반갑습니다. 5당 원내대표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30년간) 170조 원의 경제력 발전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후방 공을 줄 수 있습니다. 뉴스탑10 오늘의 6번째 이야기 저희가 7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각 당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가졌죠. 잠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협치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은 정말 그 여야 정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뭐 분기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국민들께 좀 더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정 어린 협치를 이뤄가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나 또 드루킹 특검,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이런 혼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지난해 5월 이후죠. 지금 1년 3개월 만에 지금 청와대와 원내대표들의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했기 때문에 그만큼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무엇보다 지금 외교안보 쪽에서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도 좀 이렇게 불꽃가 튀는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국내 경기가 어렵고 내치 쪽에서 굉장히 힘든 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협조를 좀 구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았고 네. 2시간 넘게 회동도 이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이 두 사람 지난 2월에 국회에서요. 청와대 업무 보고를 두고 둘이 아주 날카로운 각을 세웠었죠.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아주 훈훈했습니다. 보시죠. 임종석 실장이 네. 바른 데 서보십시오. 바른 데 서세요. 예.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 어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사진 좀 대요. 안 해. 내가 좀 뭐라 그런다고.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홍대표한테 앞으로 많이 물었는데, 저도 우리 전달이 잘못됐고. 저는 대표님 화내주면 화내고 또 확실하게 또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주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지난번에 이제 워낙 세게 그냥 상임위 운영이 출석했을 때 세게 몰아쳤는데 오늘은 김성태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좀 부드럽게 신경을 썼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청와대로서는 이 협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경을 쓴 흔적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엿보입니다. 일단 오늘 말복이기 때문에 이제 3개죽을 준비를 했고요. 네. 오색 비빔밥을 먹었는데 그냥 단순한 비빔밥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걸 당의 색깔에 맞는 5가지 색깔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이기 때문에 블루버터 플라워를 넣었고 자유한국당은 붉은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생채, 또 바른미래당은 민트색인데 애호박나물 등등등 해서 각 정당의 상징색으로 비빔밥을 했다. 이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이제 여야 정당과 향후에 어떤 원활한 입법 활동을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어떤 협치의 의지,
네. 이런 통합과 화합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렇게 화합을 의미하는 비빔밥 먹으면서 좋습니다. 의미는 좋습니다. 성과가 있어야죠. 어땠습니까? 요거는 성과가 있어야죠.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잠깐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2월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을 세웠던 건 다 이유가 있었죠. 네.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그랬죠. 특사 문제로 당연히 논란을 빚었던 당시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로선 각을 세웠고요. 오전 오후만 해도 상황이 달라지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2월에 저랬다. 오늘은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오늘 오색 비빔밥도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침에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 오색 비빔밥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또 각 당의 상징 색깔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네. 이렇게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기자에 앞서서 주부의 한 사람으로 조금 의아한 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부분입니까? 이 엄나물 같은 경우는요. 네. 초봄에 네. 엄나무의 새순을 따서 네. 얻을 수 있는 게 엄나물입니다. 네. 그래서 참 정말 고생했겠다. 저거 이런 생각도 구하느라고요? 들고요. 네. 네. 아주 신경을 쓴 건 좋았는데 중요한 거는 내실인 거죠. 네. 오늘 일단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분야별로 일을 개최하기로 했고 올 11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는 11월에 일단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민안전관련법이라든지 소상공인 저소득층 지원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재계류가 돼 있죠. 네. 세 번째는 바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아하.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이 원내 대표단과의 회동을 할 당시 1년 3개월 전이죠. 그때 여야 상설 협의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과거에는 대부분 뭔가 정국이 좀 경색됐다거나 뭔가 어려운 그런 그 정치 현안들이 있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을 했었는데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오히려 뭐 회동 자체가 국민들에게 더 실망을 남겨주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그런 문제를 떠나서 좀 상시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뜻이 같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수진 부장, 네. 이번 회동으로 사실 이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도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도 있지만 사실 왜 이제 지금이냐라는 시기를 두고 혹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떤 돌파해보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은 그런 것도 없지 않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떠세요? 언론 본연의 네. 임무가 비판이고 또 거꾸로 뒤집어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이 네. 이야기를 해왔죠. 그렇다면 지난해 5월 이후에 과연 청와대라든지 여당에서 야당을 보는 시각이나 협치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을까?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아하.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일단 이달 들어서만 보면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를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신데 8월 첫째 주에는 긍정평가가 63.2%였고 네. 지난주에는 51.1% 그리고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55.6%로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지금까지가 청와대의 계절이었다면 앞으로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청와대 중심으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국회 중심으로 일을 풀어가야 실제로 거기에서 입법 활동을 해야 정책적인 성과를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회 중심으로 가고 그러려면은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해야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좀 도모를 할 수 있지 않나 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오찬 회동을 앞두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희망찬 메시지를 내놓으셨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30년간 170조 원의 경제력이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누구의 이익이 될까? 기업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 자칫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할 수가 있다. 화살이 빗나가는 자신을 돌아보라 했다. 김병주 위원장이 심각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라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어요. 네, 이 희망 고문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이달 초에만 해도요, 경제단체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은 그대로 두고 어떤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장밋빛 수치만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희망 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같은 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시급한데 북한의 비핵화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경협만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희망 고문이 아니냐. 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30년간 17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야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투자액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또 희망 김병준 고문이 될 수 위원장도 희망 고문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